박한필 대표입니다. 여러분 봄이 왔는데 그리고 또 반도체가 올라오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소외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? 또 그동안 열심히 달렸던 방산주 랠리에 혹시 소외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? 자,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지금 봄인데 또 내가 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이 진짜 주식을 찾는 이 시간에 딱 눈을 기울이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서 반전율과 또 제가 여러분들이 분위기 파악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. 자, 첫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도록 먼저 화두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. 레거시의 부활.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대략 아시겠죠? 이 반도체가 그동안에 이제 천덕꾸러기처럼 맨날 HBM한테 치여 있었던 레거시가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낸드도 올라와, 그다음에 DDR5 메모리도 올라옵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캐파의 가치, 방산 이렇게 해놨는데요. 자, 여러분 유럽에서 생산한 것만 방산 무기 구매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. 왜? 유럽에 갑자기 뭐 무기 공장 왕창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납기 지키고 그런 가격, 저렴한 가격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. 결국은 우리나라 같이 비용과 가격을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화두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LNG, 조금 있으면 알래스카 뭐 주지사가 이제 우리나라 방한한다 그러는데 LNG는 계속 그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역점적인 수출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주도 흐름을 끌어가는 역시 밸류체인과 핫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와 관련해서 오늘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. 메모리 반도체 왜 올라오느냐 요즘에. 이 삼성전자가 사실 HBM 때문에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도 젠슨왕한테는 허락을 못 받았어요. 근데 그래도 지금 숨을 쉬고 올라오는 거는 바로 DDR5와 같은 이제 메모리 쪽의 강세인데 이 메모리의 가격 자체가 DDR5의 가격 자체가 최근에 9%나 올라왔다는 겁니다. 저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.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오면서 숨이 열렸어요.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보시면 이게 낸드인데 역시 낸드도 샌디스크가 이제 가격을 10%나 고객들한테 4월부터 인상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. 뭐 그동안에 사실 공급 과잉만 계속 누적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. 그래서 역시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. 보통 한 5월 정도나 돼야 이제 바닥을 치지 않을까 했던 반도체 시세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낸드를 공급하는 공급사들인 키옥시라든가 윈본드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40%나 올랐어요.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관세 걱정하면서 외국인 매도 때문에 숨을 못 쉬던 이 낸드나 DDR5와 같은 메모리 쪽의 반등이 우리의 반도체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. 미국의 첨단 반도체 엔비디아가 밀리더라도 이러한 레거시 쪽의 힘이 바로 이 우리나라 반도체 힘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방산인데 드디어 이제 그 방산의 독일이 이제 부채 비율의 0.35% 제한을 가하던 법률로부터 조금 이제 자유함을 이번에 메르츠 총리 내정자가 이제 규제 풀자, 방산 우리 지금 확충하자 이건데요. 이 개헌이 통과되면서 이 캐파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너무 잘 돼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북한하고 이런 어떤 이제 관계 때문에 수시로 훈련하면서 개발한 무기를 또 직접 사용하고 그것들을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쪽에 굉장히 업데이트가 잘 돼 있는 나라죠. 이런 나라가 이제 그만큼 효율적인 무기를 공급해서 전장에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역시 보면은 나토 사무총장이 제안한 게 3.7%인데 방위 예산 늘리는 거.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대략 이제 한 3.38%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2.1%밖에 안 됩니다. 결국은 지금 3.7%까지 가려면 평균적으로 1% 이상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방산이 부자 나라들이 모여 있는 유럽에서 이 방산의 어떤 구매가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공급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캐파를 갖추고 있고 훌륭한 무기를 적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죠. 제가 하나에로스페이스, 현대로템, LI넥스원, 하나시스템 이것들을 여러분한테 진짜 주식으로 한번 이 섹터 전략을 한번 소개를 쫙 해드렸어요.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더 진행을 했습니다. 저는 역시 이번에 이 나토가 이제 추구하는 이런 예산의 증액 자체가 우리나라한테는 또 캐나다라든가
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그 조선 쪽으로 군함이라든가 MRO 결국 다 방산입니다.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굉장히 전 세계 이 전쟁이나 긴장 구도하에서 중요한 밸류 체인에 빠져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됐다라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. 먼저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그 역점 사업인 LNG 수출. 자, 이번에 알래스카 주지사 오고 또 알래스카 지역에 또 이제 관련된 뭐 동양철관이다, 또 뭐 하이스틸이다 이런 게 많이 올랐어요.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이 종합상사가 워렌 버핏도 일본의 종합상사를 엄청 막 사들이고 해서 좀 상당히 이제 화두가 됐었는데요. 자, 먼저 볼까요? 자,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. 자, 포스코 인터는 저도 이제 우리 트레이딩을 통해서 많이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일단 이게 지금 딱 걸려 있는 자리가 그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. 61,198원이 반전율 저항이에요. 자, 여러분 반전율은 여러분의 HTS에 다 툴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. 증권사들도 이걸 잘 몰라요. 왜? 엘리어트 파동이론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1,198원은 지난 최고점으로부터 최근의 저점까지 2분의 1 반등점의 저항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역시 이번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죠. 54,664원은 최근에 올라간 거에 3분의 1 조정점이거든요. 이제 여기에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시면은 좀 이따가 강의 제가 이제 8시 40분이죠. 제가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이 반전율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검색식이라든가 뭐 보조지표 하는 거는 완전히 틀려요.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설계를 해서 내가 어떤 매매 전략을 쓰겠다라는 거를 단기나 중기로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아까 보셨던 거는 뭐예요? 이 중기잖아요. 자,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단기라는 거죠. 자, 포스코인터는 지금 어떤 이제 위치에 있느냐?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곡물 터미널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. 우크라이나랑 상관성이 있는 유일한 기업인 거예요. 자, 근데 또 이 LNG와 관련해서 LNG 지금 이제 미얀마에서 LNG 생산하죠. 그리고 또 역시 LNG와 관련된 이제 발전 이런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는 회사가 포스코인터인데 예전에 포스코 에너지를 우회 상장하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. 기업 실적도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알래스카 LNG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관련해서 또 워렌 버핏도 종합상사를 주목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. 자, 그다음으로 이제 차 이제 보시겠습니다. 바로 넘어가죠. 현대위아인데 차 부품은 아니에요, 사실은. 이거는 뭐냐면 방산입니다. 그저께 이제 어젠가요? 보니까 이 공작기계 부분을 팔아버렸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내가 할 것만 하겠다. 요즘에 방산 너무 잘 나가는데 이 회사의 매출이 말이죠. 매출이 방산 매출 55%예요. 근데 왜 자동차 부품으로 인정하고 계속 그동안에 이제 골짜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처박아 놓냐 이거죠. 자, 저는 역시 이 회사가 이제 현대차가 러시아에 또 미국이 서로 협상을 끝내면 또 현대차는 러시아로 컴백을 할 겁니다. 러시아로 재진입했을 때도 수혜를 볼 수 있고 방산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한 거예요. 방산주의 지금 최근에 PER이 한 20, 30대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지금 이제 중요한 저항자리가 49,000원인데요. 눌림목 44,600원 정도면 근접하면 사주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자, 방위 산업이 약간 이제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눌림목으로 와 있는 그동안에 다 날아갈 때 나는 좀 쉬어갔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LIG 넥스원이에요. LIG 넥스원이 이제 결국 요격 무기인데 이 중동 지역이 다시 한번 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또 하마스 간의 여러 가지 다시 교전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 지금 전쟁 상황에서 요즘에 가장 그 강한 무기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무인 무기잖아요. 무인 무기를 요격하고 또 역시 이제 방어하는 건데 이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가 바로 이 회사다. 천궁, 비궁, 그다음에 무인 수상정. 자, 이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.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 회사의 차트의 위치가 아주 지금 딱 27만 원에서 27만 9천 원. 이 눌림목이죠. 이게 반전율입니다. 이 반전율을 알고 모르고는 여러분들의 매매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오시면 제가 반전율을 사용하는 방법, 짧게 그다음에 길게 타이밍 정확하게 맞춰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고요.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LIG 넥스원의 이제 이런 LSAM 또 MSAM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실은 중요한 LIG 넥스원의 앞으로 갈 길을 아주 무궁무진하게 이제 잠재력을 좀
이끌어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인데 이 SNS 텍인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우리 강의 시간이 또 준비돼 있잖아요. 공개 방송. 공개 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조금 빠르게 나갔지만 여러분들을 좀 더 이 종목 여기에 제시된 종목 말고요. 반도체면 또 반도체 추가로 볼 종목들, 또 방산이면 방산, LNG면 LNG 이런 쪽으로 밸류 체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할 테니까 오셔서 반전율 공부하시면서 또 앞으로 주도주도 한번 잡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. 20시 40분에 우리 진짜 주식만 검색창에 치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과 저는 만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수익의 길을 한번 열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